여러분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 다 자라면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보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마음에서 비롯되죠. 그런데 막상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다시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여행 스타일, 사소한 말다툼,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피곤하다고만 하세요? 같이 다녀도 각자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아쉬움을 털어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여행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의 부모 세대는 젊었을 때 여행을 마음껏 즐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나 자녀를 돌봐야 하는 책임 등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기회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행을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숙소나 교통편을 알아보는 것도 번거롭고, 요즘은 대부분 예약을 휴대폰을 통해 해야 하니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자식들이 한 번쯤 자신을 챙겨서 여행을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2세의 오연자 씨는 자식들과 단 한 번의 여행을 다녀온 후 앞으로는 같이 여행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연자 씨는 올해 72세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작년 가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많은 박수 속에서 교단을 내려왔습니다. 퇴직 후 처음 맞은 한가한 아침, 오연자 씨는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창 밖으로 해가 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바쁜 교단 생활을 하던 그녀에게 이제는 여유로운 아침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여름에 저희 유럽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도 같이 가요. 오연자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자식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늘 자식들을 보내는 입장이었고 아이들 수학여행, 남편의 출장, 다른 사람들의 여행이었지 자신은 늘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식들로부터 여행을 함께 가자는 말을 듣게 된 오연자 씨는 그동안의 세월을 떠올리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엄마도 같이 갈게. 그렇게 해서 오연자 씨의 첫 가족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행 준비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분주해졌습니다. 아들은 일정을 빽빽하게 계획했고 며느리는 숙소와 항공편, 식당까지 모두 예약해 두었습니다. 여행지 일정표가 메시지로 도착했는데 아침 일찍 시작해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오연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혹시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는 거니?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일은 넘은 분들도 혼자 유럽 여행 다녀오세요. 엄마는 젊은 편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자유여행이라 조금 바쁠 수는 있지만 중간중간 카페 들러서 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연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식들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점은 고마웠지만 함께 준비한다는 느낌은 적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여권 준비하셨어요. 비상약이나 멀미약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달라도 조금 준비하시고요. 오연자 씨는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에 나가는 길이라 작은 가방 하나에도 이것저것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세월만큼 여행을 떠날 때의 설렘보다
걱정과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출발 하루 전날 밤, 오연자 씨는 천천히 캐리어를 열고 조심스럽게 옷과 약봉지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가는 길에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에 대한 긴장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공항은 북적였습니다. 오연자 씨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탑승동을 찾고 체크인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오연자 씨는 서류를 꺼내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아들과 며느리가 공항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플룩을 입고 여행용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며느리는 웃으며 다가왔고 아들은 현자 씨의 캐리어를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공항 수속은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진행했고 현자 씨는 조용히 뒤따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 자리 말씀 안 드렸죠. 비행기 좌석은 저희 둘이 창가 쪽이고 엄마는 몇 줄 뒤쪽 복도 쪽이에요. 그게 남아있어서요.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옆자리에 앉으면 사진도 찍고 이야기 나누기 좋긴 했는데 항공사 시스템이 그걸 잘 안 맞춰주더라고요. 도착하면 바로 만나면 되니까 괜찮죠. 현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따지거나 서운함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여행의 시작부터 같이 간다는 느낌보다는 따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행 내내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식들의 배려가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행이 끝난 후 오연자 씨는 더 이상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며 보낸 여행. 기대와 달리 현실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탑승을 앞둔 대기 공간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자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멀리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첫 번째 여행지인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이드 없이 시작된 자유여행.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도착하자마자 짐을 맡기고 바로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도 앱을 보며 길을 안내했고 현자 씨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리와 익숙하지 않은 언어. 맑은 하늘이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겁기만 했습니다. 계획된 첫날 일정은 6곳의 유명한 명소마다 멈추고 사진을 찍고 줄을 서고 또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조차 길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도 자리에 앉은 건 잠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와인을 주문했고 현자 씨는 익숙한 커피 한 잔으로 대신했습니다. 조용히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던 현자 씨에게 아들이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괜찮죠? 오늘은 좀 빡빡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녀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체력이 좋으신 편이잖아요. 내일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았으니까 오늘만 좀 고생해서 여행 재밌게 다녀봐요. 현자 씨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골목 하나를 건널 때마다 한 번씩 멈춰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따라가야 했고 사진을 찍는 틈에라도 앉을 곳이 있으면 조용히 허리를 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도착했을 땐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다리를 주물러가며 침대에 앉은 현자 씨는 미처 캐리어도 열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알람이 울리자마자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더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파리 여행 이틀째. 현자 씨는 걷는 것보다 더 피곤한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도착한 장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사진을 번갈아가며 찍었습니다. 포즈를 바꾸고 각도를 바꾸고 배경을 맞추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현자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짐을 대신 들기도 했고, 앉을 곳이 없을 땐 주변을 둘러보며 기다렸습니다. 가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도 여기서 한 장 찍을래요? 현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너희 찍어.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배경이 너무 예쁘니까 우리 둘이 하나 더 찍자. 사진은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찍은 수십 장의 사진 속에 현자 씨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온 뒤 며느리는 앨범을 정리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스타에 올릴 거야. 여기 조명 너무 예쁘지 않아.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자 씨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그녀가 직접 찍은 건 주로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웃고 있는 자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저녁, 현자 씨는 다리의 통증을 느끼며 식당 안 의자에 앉았습니다. 종일 걷고 계단을 오르내린 하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프랑스식 가정식 레스토랑이었고, 여기 유명하대요. 꼭 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은 3가지 코스로 나왔고, 아들과 며느리는 와인을 한 잔씩 곁들였습니다. 현자 씨는 물을 마시며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테이블 한쪽에 계산서가 놓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비자 카드 가지고 오셨죠? 이번엔 어머님이 먼저 결제해 주시면 내일 저희가 다른 데서 낼게요. 현자 씨는 말없이 지갑을 열고 카드를 건넸습니다. 식사 내내 별말 없이 따라온 하루였고, 그날의 계산도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3사람은 택시를 나눠 탔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서 현자 씨가 느끼는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넷째 날 오후, 현자 씨 일행은 로마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마다 인파가 몰렸고,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속도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도 앱을 따라 앞장서서 걷고 있었고, 현자 씨는 두 사람을 눈으로 쫓으며 뒤따랐습니다. 한순간 길모퉁이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사이 자식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자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방향, 상점의 간판, 바닥에 깔린 타일 무늬까지 낯설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그날 호텔에 두고 나왔습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 캐리어에 넣어두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거리에서 이름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혼자 남겨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맞은편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레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을 때 현자 씨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리 한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엄마랑 같이 여행 오는 거 후회되지 않아? 후회는 아니지만 진짜 너무 피곤해. 하루에 몇 번씩 기다리고 챙기고 우리가 뭘 보러 온 건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끼리였으면 훨씬 여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매번 길 잃어버리실까 봐 눈치 봐야 하고. 이제 좀 지친다. 솔직히 이번 여행 효도는 충분히 한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어 아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한국에서 모시고 밥 한 끼 먹는 걸로 하자.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이 끝나자 현자 씨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정을 방해한 변수로 여겨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나자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보다는 피로와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엄마, 왜 거기서 혼자 계셨어요? 우리가 한참 찾았잖아요. 오늘 일정 완전히 꼬였어요. 현자 씨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현자 씨는 걸음 속도를 더 맞추려 했고 자식들은 조금 더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세 사람은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고 수속도 비교적 빠르게 끝났습니다.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현자 씨는 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 기념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며 작은 초콜릿 상자 2개를 고르려던 찰나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런 거 사서 뭐 하려고 해요? 집만 늘어나요. 곁에 있던 며느리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런 건 다 한국에도 있어요. 현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계산을 취소하고 돌아섰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길, 아들은 좌석 배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리 이번에도 저희랑 좀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뒤쪽 창가고 엄마는 앞쪽 통로예요. 바꾸기 어렵대요. 현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진짜 길었어요. 현자 씨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지만 이제 집에만 가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현자 씨는 혼자 앞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잠을 청하려던 찰나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엔 우리 둘이 오는 걸로 하자. 솔직히 뭐 하나 제대로 못 봤잖아. 이제 효도는 다 했으니까 말이야. 다음엔 즐기러 와야지. 창 밖으로 유럽의 하늘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좌석에 앉은 채 기내식을 기다리며 현자 씨는 지난 며칠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지 않았던 골목, 함께 사진을 찍자고 먼저 말해주지 않았던 풍경, 그리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던 속도.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벗어나자 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앞 테이블에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한 첫 해외여행은 그렇게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일본 쪽 생각 중인데 같이 가요. 이번엔 좀 쉬운 일정으로 할게요. 현자 씨는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여유 있는 이틀 일정이에요. 3명이 함께 쓰는. 현자 씨는 잠시 침묵하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겪은 피로와 상처를 다 털어내지 못한 채 또다시 여행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다가오는 여행을 제안하는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자신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현자 씨의 마음에 계속해서 여운을 남겼고 그 여운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여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방은 조금 넓게 잡았지만 숙박비와 식비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대신 저희가 항공권은 미리 끊어두려고 해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뜻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이번에도 따라오시되 비용을 좀 부담해 달라는 말이었죠. 게다가 현자 씨는 일본이 가까워서 항공권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숙박비는 비싸다는 사실을 친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현자 씨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일본 좋지. 료칸도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그럼 같이 가는 걸로 할까요? 하지만 그 직후 현자 씨는 담담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번에 나 친구들이랑 먼저 계획이 잡혀서 그때쯤엔 한국에 없을 것 같아. 후쿠오카 쪽으로 가기로 했거든.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 잠시 전화기 넘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깨듯 현자 씨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여행 얘기 꺼낼 땐 돈 얘기부터 하지 마라. 내가 너희 돈 내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현자 씨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와의 여행 계획은 없었고 여권도 여전히 서랍 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저 단 한 번만이라도 거절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이전 여행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짐처럼 취급했기에 어떻게 다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함께 도서관 봉사를 했던 이정자 씨였습니다. 현자 씨, 이번에 나 여수 쪽으로 여행 갈 건데 혹시 같이 갈래? 예약은 내가 다 해놨어. 숙소도 조용한 데고 일정도 다 짜여 있어서 우리가 별로 할 건 없어. 현자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여행 좋지. 나도 이번엔 좀 바람 쐬고 싶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남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숙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옥 민박이었고 식사는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과 함께 방 안에서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았고 사진을 찍어도 서로를 예쁘게 담아주었으며 걷는 속도도 말하는 템포도 잘 맞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디를 꼭 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 속에서 현자 씨는 한 가지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이란 목적지가 어디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식이 아닌 속도와 감정이 맞는 친구와의 여행이 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둔 방 안에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현자 씨는 작은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여행합니다. 그녀의 진짜 여행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이 끝난 후 현자 씨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들과의 여행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들과의 여행이 아닌 자신만의 여행을 찾았고 그 여행에서 진정한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언젠가 자식들과 함께 좋은 데 가보자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꼭 가족이랑 자식이랑 함께 가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호흡이 맞고 속도와 말이 통하며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훨씬 더 따뜻하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 맞는 사람과의 편안한 여행, 그리고 그 속에서 웃음과 힘이 가득한 시간이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자 씨는 자신이 경험한 이 여행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이란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자식들과의 여행은 때때로 기대와 달리 서로의 속도와 마음이 맞지 않아 피곤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와 함께한 여수 여행에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서로의 속도에 맞추며 진정한 여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자 씨는 단순히 여행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를 찾았고 그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